60세 이후 은퇴를 하고 시간이 지나면 보통의 인생은 두 가지 길을 걷게 됩니다. 편안하게 일상을 즐기며 하루를 보내는 사람과 매일 죽지 못해 산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 둘의 차이는 물론 안정적인 노후 자금과 건강도 크겠지만 오늘 소개해드릴 5가지를 줄였느냐 아니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도 젊었을 때와 다르지 않은 생활 방식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누군가를 만나러 나가고 함께 모여 무언가를 하고 하지만 그 뒤로 이어지는 것은 누군가의 자랑을 듣는 것, 아무리 돈이 많든 자식이 잘 되었든 그보다 잘된 사람은 항상 존재하는데 이 무리에선 내가 제일 나은가를 느끼자 마자 자랑을 시작하죠. 나이가 들면 젊었을 때와는 달라야 합니다. 시간을 보내는 방식도 사람을 만나는 방식도 달라져야 합니다. 60대, 70대는 인생의 마지막 챕터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지혜롭고 평온한 시간이 될 수 있는 황금기입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줄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이 5가지를 줄이지 않으면 노후는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것들을 잘 줄이면 여러분의 노후는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따뜻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줄여야 할 것은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이 말을 들으시면 많은 분들이 놀라실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한데 왜 줄이라는 거야? 하고 말이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모든 관계를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형식적이고 소모적인 관계를 줄이라는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람 만나는 일 자체가 에너지를 뺏는 일이 됩니다. 젊었을 때는 친구들 만나고 동창회 가고 동호회 활동하는 게 즐거웠죠. 하지만 60대가 넘어가면서 상황이 달라집니다. 만남이 즐거움이 아니라 의무가 되기 시작합니다. 안 가면 뭐라고 할까봐 체면 때문에 억지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자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자식 자랑, 재산 자랑, 건강 자랑이 시작됩니다. 남들 이야기를 듣다 보면 자꾸 나와 비교하게 됩니다. 우리 애는 왜 저렇게 못하지? 나는 왜 이것밖에 못 모았을까? 나만 이렇게 아픈 건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바로 불행의 씨앗입니다. 타인과의 비교는 절대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한 70대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동창회를 끊었어. 가면 기분만 나빠지더라고. 서로 잘 사는 척하느라 진짜 속마음은 하나도 나누지 못하고 집에 오면 허전하고 우울해. 차라리 그 시간에 마음 맞는 친구 한 명이랑 조용히 차 한 잔 마시는 게 훨씬 낫더라. 정말 공감이 가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관계를 숫자가 아닌 질로 바꾸셔야 합니다. 100명의 아는 사람보다 3명의 마음 맞는 친구가 훨씬 소중합니다. 진짜 내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고 함께 있으면 편안하고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사람들과의 관계. 그게 진짜 관계입니다. 형식적인 모임은 과감하게 줄이십시오. 명절 때 의무적으로 만나는 친척 모임, 별로 친하지도 않은데 매달 나가는 동창회, 이런 것들을 하나씩 정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시간이 생깁니다. 에너지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시간과 에너지를 정말 소중한 사람들과 정말 하고 싶은 일에 쓸 수 있게 됩니다. 관계는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닙니다. 특히 이 나이에는 소중한 소수가 답입니다. 두 번째로 줄여야 할 것은 욕심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중을 위해 아껴야지. 지금 쓰면 나중에 어떡하나 조금만 더 모으면. 물론 대비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나중이 언제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평생 모으기만 하다가 정작 그 돈을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가십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이 계십니다. 평생 절약하고 저축하셨어요.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노후 대비하느라 정말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75세가 되셨을 때 병을 얻으셨어요. 그제야 여행 한번 갈 걸, 맛있는 것 좀 먹을 걸 하고 후회하셨습니다. 돈은 통장에 있을 때 가장 무의미합니다. 돈은 써야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건강할 때, 움직일 수 있을 때 써야 합니다. 물론 무턱대고 쓰라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너무 미루지 말라는 겁니다. 먹고 싶은 음식이 있으면 먹으세요.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가세요. 하고 싶은 취미가 있으면 하세요. 나중에 미루다가 결국 못하게 됩니다. 욕심은 만족을 만들지 않습니다. 욕심은 오히려 불안을 만듭니다. 이것도 모아야 하고 저것도 대비해야 하고 하다 보면 지금 이 순간을 전혀 즐기지 못하게 됩니다. 어느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난은 적게 가진 것이 아니라 많이 원하는 것이다. 정말 맞는 말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계속 더 원하면 가난한 겁니다. 반대로 적게 가져도 만족하면 부자입니다. 65세가 넘으면 이제 모으는 삶에서 누리는 삶으로 전환하셔야 합니다. 물론 무분별한 낭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합리적인 선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에 투자하시라는 겁니다. 좋은 침대 하나 사세요. 편한 신발 신으세요. 가끔은 좋은 식당에서 맛있는 식사하세요. 손주들과 여행 한번 가세요. 그게 낭비가 아닙니다. 그게 인생을 누리는 겁니다. 남의 시선 신경 쓰지 마세요. 저 나이에 저런 걸 사? 뭐 이런 말 신경 쓰지 마세요. 내 인생입니다. 내가 누려야 합니다. 욕심을 줄이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불안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진짜 부자의 삶입니다. 세 번째로 줄여야 할 것은 자식 걱정입니다. 이 부분이 아마 가장 어려우실 겁니다. 부모 마음이 원래 그렇잖아요. 자식이 몇 살이든 걱정되는 게 부모 마음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자식들, 이제 다 컸습니다. 30대, 40대, 심지어 50대가 된 자식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들은 이미 성인입니다. 그들은 자기 인생을 살아갈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계속 걱정하고 간섭하고 챙기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식은 답답해합니다. 엄마 아빠는 왜 나를 아직도 애 취급하지? 하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모는 본인의 인생을 살지 못합니다.
자식 걱정에 밤잠을 설치고 자식 문제에 스트레스 받고 자식 일에 본인 인생을 소진합니다. 이건 누구에게도 좋지 않습니다. 한 어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들이 40살인데 난 아직도 그 애가 밥은 먹고 다니는지 건강은 괜찮은지 걱정돼. 전화해서 잔소리하면 짜증내는 거 알면서도 참을 수가 없어. 이해합니다. 정말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걱정이 정말 자식을 위한 건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때로는 부모의 과한 걱정이 자식에게 압박이 됩니다. 자식도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는데 부모가 계속 걱정하고 간섭하면 나는 아직도 부족한가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부모님의 인생입니다. 자식 걱정에 본인의 하루하루를 소진하면 정작 본인의 노후는 불행해집니다. 자식은 자식대로 살고 부모는 부모대로 사는 게 건강한 관계입니다. 그럼 자식을 아예 신경 쓰지 말라는 거냐? 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신경은 쓰되 선을 지키라는 겁니다. 자식을 믿어주세요. 그들도 어른입니다. 실수할 수도 있고 힘든 시기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그들의 삶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 성장합니다. 부모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항상 걱정하고 간섭하는 게 아니라 묵묵히 응원하고 필요할 때 곁에 있어주는 겁니다.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부모가 자기 인생을 즐겁게 살 때 자식과의 관계가 더 좋아집니다. 부모가 행복하면 자식도 마음이 편합니다. 우리 부모님 잘 지내시네 하고 안심합니다. 반대로 부모가 자식 걱정에 힘들어하면 자식은 죄책감을 느낍니다. 한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60대 중반부터 내 취미 생활을 시작했어. 등산도 다니고 사진도 찍고 그랬더니 애들이 오히려 더 자주 연락해. 아빠 요즘 뭐 하세요? 하면서 관심 가져주더라고. 예전에는 내가 애들 걱정만 하고 잔소리만 해서 애들이 피했는데 정말 좋은 예입니다. 자식 걱정을 줄이고 그 에너지를 내 인생에 쏟으세요. 그게 자식에게도 나에게도 최선입니다. 네 번째로 줄여야 할 것은 과거에 대한 집착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과거를 회상하게 됩니다. 옛날 이야기, 젊었을 때 이야기, 그때는 좋았지 않은 이야기들, 추억을 떠올리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과거에 갇혀버리는 겁니다. 그때 그 선택만 안 했어도, 그 사람한테만 속지 않았어도, 그때 다르게 행동했으면, 이런 후회와 원망에 매달리면 현재를 잃어버립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아무리 원망해도 과거는 그대로입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평생 한 가지 후회에 매달려 사셨습니다. 젊었을 때 사업에 실패한 일이었죠. 그분은 70대가 넘어서도 그 이야기를 반복하셨습니다. 그때 내가 그 사람 말만 안 들었어도, 내가 욕심만 안 부렸어도 그 후회가 그분의 현재를 갉아먹었습니다. 현재의 좋은 것들, 가족, 건강, 여유, 이런 것들을 전혀 누리지 못하셨습니다. 과거의 감옥에 스스로를 가둬버린 겁니다. 과거는 교훈이어야지 감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실수했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받았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게 지금의 나를 규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용서입니다. 자신을 용서하고 타인을 용서하는 겁니다. 나는 그때 최선을 다했어. 그때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 지금의 내가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지만 그때의 나는 그게 전부였어. 이렇게 스스로를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도 놓아주세요. 용서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잘못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용서하면 나의 마음이 자유로워집니다. 원망을 품고 사는 건 독을 먹고 상대가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죽는 건 나입니다. 어느 스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꿈이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꿈이다. 진짜 삶은 지금 이 순간에만 있다. 정말 맞는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앞에 놓인 밥 한 끼, 창밖에 보이는 하늘, 옆에 있는 가족, 이게 진짜 삶입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이 아닙니다. 과거를 내려놓으세요. 마음의 짐을 덜어내세요. 그러면 현재가 훨씬 가벼워지고 감사할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과거는 교훈으로 삼되 거기에 발목 잡히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을 사세요. 마지막 5번째로 줄여야 할 것은 해야 한다는 강박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아직 건강하니까 일을 해야 해. 집안일은 내가 해야지. 손주들은 내가 봐줘야지. 부모님 재산은 내가 챙겨야지. 해야 한다가 입버릇이 되신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책임감 있는 태도입니다. 존경스럽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책임감은 본인을 갉아먹습니다. 65세가 넘으면 이제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이건 나약함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젊었을 때처럼 해야 한다 하면서 무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건강을 잃습니다. 그리고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겁니다. 한 할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나는 70살까지 맞벌이 하는 며느리를 위해 손주 셋을 다 봐줬어. 내 건강은 생각 안 하고 내가 해야지 했는데 결국 무릎이 망가지고 허리가 망가졌어. 지금은 내가 누워 있으니까 오히려 짐이 됐어.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는 만큼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손주를 봐줄 수 있으면 봐주세요. 하지만 힘들면 오늘은 할머니가 좀 힘드네 하고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집안일을 할 수 있으면 하세요. 하지만 무리하지 마세요. 가족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일을 하고 싶으면 하세요. 하지만 몸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세요. 돈을 벌어야 해라는 강박 때문에 무리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여러분이 건강해야 가족도 편합니다. 여러분이 쓰러지면 가족 모두가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세상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잘 돌아갑니다. 여러분이 안 해도 누군가 합니다. 며느리도 어떻게든 방법을 찾습니다. 자식들도 스스로 해결합니다. 나만 할 수 있어.
내가 안 하면 안 되라는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천천히 가세요. 급할 것 없습니다.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세요. 그게 오래도록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는 비결입니다. 어느 의사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65세 이후에는 속도를 반으로 줄이세요. 활동량을 반으로 줄이세요. 그러면 수명이 2배로 늘어납니다. 과장된 표현일 수 있지만 핵심은 맞습니다. 천천히 여유 있게 무리하지 않고 사는 게 장수의 비결입니다. 해야 한다는 강박을 내려놓으세요. 하고 싶은 것과 할 수 있는 것만 하세요. 그게 지혜로운 노년입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5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인간관계를 줄이세요. 형식적인 만남보다 진심 어린 소수와의 깊은 관계가 훨씬 소중합니다. 둘째, 욕심을 줄이세요. 모으기만 하지 말고 지금 가진 것을 누리고 만족하세요. 셋째, 자식 걱정을 줄이세요. 자식을 믿고 본인의 인생을 사세요. 넷째, 과거에 대한 집착을 줄이세요. 용서하고 현재를 사세요. 다섯째, 해야 한다는 강박을 줄이세요.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세요.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 줄이면 남는 게 뭐가 있어? 바로 이겁니다. 줄이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줄이는 것은 우선순위를 정하는 선택입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낼 때 비로소 그 자리에 진짜 소중한 것들이 채워집니다. 평온이 채워집니다. 쓸데없는 만남을 줄이면 마음의 평온이 찾아옵니다. 감사가 채워집니다. 욕심을 줄이면 지금 가진 것에 대한 감사가 생깁니다. 여유가 채워집니다. 강박을 줄이면 삶에 여유가 생깁니다. 행복은 많이 가지는 데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필요 없는 것을 덜어내는 데 있습니다. 가방에 짐을 가득 넣고 산을 오르는 사람과 꼭 필요한 것만 넣고 가벼운 배낭으로 오르는 사람, 누가 더 즐겁게 산에 오를까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필요한 짐을 다 들고 가면 힘듭니다. 가벼워져야 합니다.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것 하나라도 좋습니다. 이번 주는 그 모임 안 나가야지. 오늘은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나 해야지. 오늘은 과거 생각 안 하고 현재에 집중해야지. 이렇게 작은 것 하나씩 줄여가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의 노후는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피곤하고 힘든 노후가 아니라 따뜻하고 가벼운 삶으로 바뀌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후반전은 전반전과 달라야 합니다. 이제는 채우는 게 아니라 비워야 할 때입니다. 쌓는 게 아니라 덜어내야 할 때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리고 부디 가볍게 사세요. 감사합니다.